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을이나 겨울철에 구워 먹으면 고소한 은행 이야기입니다. 은행하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은행이 머리에 좋다더라. 기억력에 좋다더라. 나이 들수록 은행을 먹어야 한다더라. 맞습니다. 은행은 오래전부터 건강식처럼 알려져 왔고, 특히 기억력, 혈액순환, 폐와 기관지, 건강 이야기와 함께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꼭 구분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반찬이나 안주처럼 먹는 은행알,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나 연구에서 말하는 은행잎 추출물은 같은 은행나무에서 나온 것이지만 몸에 작용하는 방식과 주의점이 다릅니다. 특히 은행알은 많이 먹으면 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행의 장점은 장점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리고 꼭 지켜야 할 섭취 주의점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은행을 먹으면 정말 기억력이 좋아질까요? 많은 분들이 은행을 기억력 식품처럼 알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은행나무의 잎에서 추출한 성분이 혈액순환이나 인지기능 연구에서 자주 다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 즉 은행나무 잎에서 특정 성분을 뽑아 표준화한 추출물입니다. 이 은행잎 추출물은 일부 연구에서 인지기능, 기억력, 혈류 개선과 관련해 연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워 먹는 은행알을 몇 개 먹는다고 기억력이 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알과 은행잎 추출물은 다릅니다. 은행알은 음식이고 은행잎 추출물은 특정 성분을 정해진 방식으로 만든 건강기능 원료나 보충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은행알은 고소한 식재료이지 기억력을 치료하는 약은 아니다. 이 한 문장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도 은행에는 좋은 성분이 있나요? 네, 은행에는 우리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도 있습니다. 은행에는 탄수화물, 약간의 단백질, 무기질 등이 들어있고 예로부터 음식 재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 전통적으로는 기침이나 가래, 기관지 건강과 관련해서도 언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쓰였다는 말과 현대의학적으로 특정 질병을 치료한다는 말은 다릅니다. 은행을 먹는다고 치매가 예방된다거나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거나 혈관 질환이 치료된다고 말하면 과장입니다. 건강한 식생활 안에서 적당히 먹는 정도라면 괜찮을 수 있지만 은행 하나에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기억력 걱정이 많아지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깜빡하거나 사람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으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그럴 때 은행을 많이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기억력 관리는 은행 몇 알보다 규칙적인 수면, 걷기 운동, 단백질 섭취, 사람들과의 대화, 혈압혈당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은행은 과다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는 메틸피리독신, 비타민 B6 작용을 방해할 수 있는 독성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또 문헌에서는 은행 독성 물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성분은 많이 먹었을 때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심한 경우에는 구토, 어지러움, 불안, 경련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련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냥 속이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신경계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은행알을 과하게 먹은 뒤 경련이나 구토 같은 중독 사례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은행 중독은 섭취 후 보통 몇 시간 안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자가 아니라 맛으로 조금만 먹자가 맞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성인은 익힌 은행을 하루 10알 이하, 어린이는 하루 3알 이하 정도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날 것으로 먹는 것은 피하고 반드시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10알까지는 무조건 안전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몸이 약한 분, 체중이 적은 분,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 약을 많이 드시는 분은 더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에 5, 6알 정도만 드시고 매일 드시지는 마세요. 명절 음식이나 반찬에 몇 알 들어간 정도 또는 가끔 구워서 몇 알 먹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은행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경련성 질환, 예를 들어 간질병력이 있는 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은행의 독성 성분은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어린이와 노약자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서 받는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셋째, 임산부나 수유부는 함부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드시는 분은 은행잎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항응고제는 피가 과하게 굳지 않도록 하는 약, 항혈소판제는 혈소판이 뭉쳐 혈전을 만드는 것을 줄이는 약입니다. 대표적으로 와파린,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행 알 몇 개와 은행잎 추출물은 다르지만 어쨌든 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액순환에 좋다더라라는 말만 듣고 은행 관련 건강식품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계신 분이라면 건강기능식품을 추가하기 전에 꼭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쯤에서 오늘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행은 고소하고 음식으로 적당히 즐길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기억력에 좋다는 말은 은행알과 은행잎 추출물 이야기가 섞여 생긴 오해가 많습니다. 은행알을 먹는다고 기억력이 바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음식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많이 먹으면 메틸피리독신, 즉 비타민 B6 작용을 방해할 수 있는 독성 성분 때문에 구토, 어지러움, 심하면 경련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꼭 익혀서 적은 양만 드셔야 합니다. 성인은 하루 10알 이하로 이야기되지만 60대 이상이라면 더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가끔 5, 6알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 특히 혈액순환 관련 약이나 항응고제, 항혈소판제를 드시는 분은 은행 관련 건강기능식품을 임의로 드시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이 걱정될 때 필요한 것은 은행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잘 자고, 자주 걷고, 단백질을 챙기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은행은 약이 아니라 음식입니다.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은행을 보시면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은행은 기억력 약이 아니라 조금만 먹어야 하는 고소한 식재료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